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잠시 현재 프리마켓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도 조정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2% 후반대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부장도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저희가 어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HBAP 장부 얘기도 해드렸었고요.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실리콘 포토닉스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 테스, 원익 IPS, 또 리노공업, TSE 등등은 보면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대장주와 소부장들과 좀 나눠서 바라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좀 힘듭니다. 특히 이제 상호간에서 환급 결정을 내렸잖아요. 미국 연방 행정법원이 트럼프가 또 목리를 부릴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현재 현대차 3%, 기아차 3%,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로봇은 거의 현대차와 같이 움직입니다. 로봇주들도 실은 모두 조종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힘차게 달린 거에 비하면 오늘은 일단 2% 후반대에서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유가 급등, 이란의 유조선 공격, 당연히 방산주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는 요즘 연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 쇼츠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LIG 넥스원의 청궁2가 그 이란 미사일 요격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영상으로. LIG 넥스원이 현재 16% 급등하면서 이 청궁2의 위력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일단 하락 출발을 합니다. 다만 알테오제는 2% 빠지지만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등등은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수급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엇갈린 또 모습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계를 놓고 보면 실은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훈풍과 거기서 나올 뉴스들 또 전고체 배터리 지금쯤이면 원래대로라면 시세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LNF가 5%대 이제 강세, 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지금 11만 원이잖아요. LNF 주가가. 근데 거래량도 6만 주 이상에 이제 실린 걸로 봐서 LNF 정도는 따로 저희가 이따가 개장 또 일발 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같은 이제 해운주들도 현재 4%대 가고 있고 방산, 해우, 정유주들이 역시 또다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태훈 매니저, 유가 이야기로 시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기승전 국제유가다, 네. 기승전 국제유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고 이란이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 있기는 한데 실제 유조선을 공격했습니까? 우선은 그 유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원하지 않는 흐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원하지 않는 흐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이요? 중국이 예. 이란에 이제 특사를 파견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산 원유를 구매를 요청할 것이다. 예. 어디에? 중국에.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이란 쪽 관련해서 이제 중동 원유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국과 이제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그런 의중도 저는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석유 제품에 대한 또 수출 통제나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은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잡기보다는 100달러 간다 이렇게 하지 마요. 저도 100달러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장기화되는 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장기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포커스, 기본 전제 조건으로 간다면은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상방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수혜주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흥구석이나 이런 해운 관련된 종목들,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환급, 이 관세 환급에 대한 분명히 이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도 느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뭐죠? 어제 결정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에서. 또 이런 재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면 또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면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증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우선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뭐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상방 뭐 $100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조금 그래도 지금 당장은 좀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네. 좀 흐름들을 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유나 뭐 이런 해운주들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전략은 딱 두 개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그냥 반도체나 아니면 뭐 바이오, 어제처럼 좀 급락 나왔을 때 저가에서 했던 종목들로 접근을 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태연 매니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이란이 이렇게 막혔으니까 우리한테 원유 사줘라, 이제 이런 하나의 딜들이 실질적으로 유가의 좀 상방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S-오일과 HMM 두 개만 기술적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의 현재로선 대장주가 S-오일이고 네. 뭐 해운에는 HMM인데 지금 운임료도 폭등했다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어떻게 접근할까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네, 저 SOE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증권사가 커버되는 거 보면은 뭐 목표 주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이 기술적인 관점만 놓고 본다면은 그 동안에 정말 시장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보시면 보지도 않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사실 12월부터 땡겨도 꽤 올랐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 우선은 지금 당장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저는 조금 상방은 그래도 열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3월 초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도 그 이벤트가 연휴 동안에 터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이란 측도 마찬가지고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아직 한 발 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우선 저라면은 상방은 더 열어놓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우선은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15만 원이다 16만 원, 뭐 17만 원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일부는 수익을 꼭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한테는 안 거네요. 만약에 신규 고객이 단기로 정유주가 감을까요 하면. 단기로 접근하실 거면 간다. 예, 대신에 그러나, 예. 약간의 시장에서 머무는 기간을 나는 좀 길게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차라리 소외받았을 때 그때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HMM 가보죠. 예.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종목도 트레이딩으로 지금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 앞두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어떤 반도체 관련된 또 이런 수출 규제도 통제나 나온다고 규제나 하고. 이런 것들도 네.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아무튼간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물론 많이 있고, 올랐죠. 유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주말을 앞두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트레이딩 뷰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뭐 HMM 정도는 그래도 오늘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되,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 자체를 지금은 너무 이렇게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상 목표 주가와, 그러니까 목표가 이 수익률과 어떤 손절 구간에 대한 손익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저가 부분에 트레이딩 대한 정도. 부분은 손익비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HMM 정도는 좀 트레이딩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연 매니저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오늘 밤 유가가 또 떨어지면 네. 그냥 또 내일 빠집니다. 네. 그런 점 변동성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방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은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실은 하나 시스템이 또 맞습니다. 한번 토했고 지금 LIG 넥스원은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 보시면은 와 네, 기가 막히게 요격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중동 이제 항공에서 실제로 지금 요격하는 영상들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아까 김태현 매니저도 이걸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는요. 네. 롤러코스터 장세잖아요. 워낙에 지금 시장이 어제 뭐 코스닥은 장중에 17%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사실 이란과 지금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끝난 것처럼 시장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당분간은 약간 현기증 나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원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에서 에너지 가격 대응 안정화 대책이 발표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원유가 좀 안정을 찾으면은 결국 또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은 또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쪽이 어제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강력한 좀 시세가 이제 분출을 앞두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이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은 또 천궁2 또 그리고 이제 방공망이 가장 또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우려감에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조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르면 지금 천궁2가 다음 주 정도에 인도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천궁2를 제작하고 있는 LI 넥스원이 지금 1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레이더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12%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결국 이젠 천궁2가 이번 실전 대응에서도 확실한 기술력이 입증됐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중동 그리고 유럽 국가 쪽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고 또 실제로 어제는 이젠 이란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란과 그리고 또 미국 간의 어떤 협상 그리고 뭐 물밑 협상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만약에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을 이틀 동안 또 40~50%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또 이제 추격 매수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확실하게 이제 방산 섹터, 특히 방산 안에서도 결국 이제 천궁2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은 확실한 조정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좀 크고 롤러코스터 장세다 보니까 결국 지금 LI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을 바로 진입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 발발했을 때 하나 시스템을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LI 넥스원보다 하나 시스템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이번에 가장 주인공은 천궁2지만 두 번째 주인공은 전 저궤도 위성 통신이 결국 이 스타링크가 결국 현대전의 이제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분할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접근은 가능하지만 확실했을 때는 조정이 나와준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RFHIC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게 천궁2에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LIG 넥슨 못 사신 분들이 개인들이 요즘에 이 RFHIC를 너무 많이 또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 한번 뭐 익절 라인이라도 좀 잡아주시죠. 일단 지금 뭐 RFHIC도 지금 한 7%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RFHIC도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한 8만 원 라인대가 일단 1차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얘는 결국 이제 LA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가죠. 없는 이제 3등주, 4등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천궁2의 직접적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사대와 또 그리고 이동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과 LI 넥스원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K나긴 자주포에 대한 어떤 유럽 쪽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나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우주 방산 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등주 정도가
RFHIC 정도가 돼서 오히려 좀 변동성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습니다. LI 넥스원을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7만 1,000원 미만으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8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8만 5천 원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K방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그 두바이 호텔에서 네, 막 맞습니다. 투숙객들이 찍은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올 때 우리 청궁투가 가가지고 그걸 이제 딱 그 깨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청궁투 RFHIC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이참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맞습니다. 약간 또 소외받았 이 재료로요. 네. 그런 쪽의 공략법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은 따로 이슈로 준비했는데 현재 잠깐 한번 프리마켓 보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만 좋아요. 한미 반도체가 어느덧 3% 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 비전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오면 지금 원익 IPS는 6.7%요, 6.8%대 가고 있고 또 DI 리노공업도 2%대 좀 가고 있으면서 역시 외국인들이 정말 최근에 7거래 이 힘든 장에 뭐 8거래를 계속 샀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소재단도 움직입니다. 솔브레인, 하나머트리얼스, 동진 세미캠 여기도 지금 오늘 장세에도 1%, 2%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부장은 따로 저희가 특별 일발 전문가들과 함께 주도주 하나, 나만의 픽 하나 두 종목씩을 좀 이따 예비해 두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계속 시세 보시고 저희와 함께 포트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루 웃고 하루 우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쉬어갈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의 일발은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피해가 좀 가장 컸고 사실 이제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좀 억울하게 조정이 나와줬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도 이제 어제 SPG의 좀 후속주 개념으로 좀 들고 와 봤는데요. 결국 피지컬 AI의 이제 막둥이로 최근에 시세가 이제 분출되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린 LG전자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모두 반납한. 맞습니다. 그래서 네.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뻔한 게 사실 피지컬 AI로 시장에서 새로운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출발하고 있던 찰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LG전자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어떤 확실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되려고 했던 찰나에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네. 오히려 또 좋은 점은요. 지금 이제 PBR이 다시 1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PBR 기준 0.99배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코스피 대형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막 5천선, 6천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PBR 1배 미만인 그리고 특히 국내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PBR이 1배 미만인 거는 LG전자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 매력만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만 완화되면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1분기도 이제 깜짝 실적 발표를 하기도 했고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지컬 AI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 거기다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G전자를 오히려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조정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좀 큰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재평가를 받고 특히 휴머노id 로봇을 포함한 로보틱스 사업의 어떤 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 CES 2026에서도 지금 LG전자의 클로이드라는 AI 홈 서비스가 또 이제 혁신상을 수상했던 만큼 결국 이제 LG전자의 어떤 로봇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의 어떤 이제 엑사원의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LG전자이다 보니까 클로이드 그리고 클로이에 이제 런칭했던 로봇들, 홈 서비스 로봇들의 지금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사실 LG전자가 잇따라서 2017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대장주인 로보티즈 투자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격인 로보스타라는 기업도 지금 LG전자의 계열사이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홈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홈 서비스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 베어로보틱스도 최근에 인수를 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LG전자가 로봇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같은 웨어러블
그 웨어러블 로보틱스 기업까지도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LG전자가 이 피지컬 AI 쪽의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지금 피지컬 AI 관련해서 지금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컨컬에서도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업체가 국내에서는 현대차 계열사인 보선다이맥스와 그리고 LG전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새 코스모스 플랫폼과 아이자 그루트 모델을 같이 협력하고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전자이다 보니까 향후에 엔비디아와 지금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 혁신을 더욱더 공고히 협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도래한 만큼 우리가 LG전자의 어떤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고 LG전자의 신임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해는 로봇 사업이 원년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피지컬 AI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선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가 실생활 데이터와 그리고 AI 모델 엑사운을 결합해서 로봇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렇죠. 이 B2B 방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해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LG그룹 전 계열사가 같이 합작해서 거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B2B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면은 노란보트법 시행과 함께 공장 자동화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공급량도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G전자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피지컬 AI, 특히 홈서비스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B2B 방식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했던 만큼 결국 노란버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지컬 AI 시대에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시장 여파로 PBR도 1배 미만으로 좀 내려와 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오늘 LG전자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입니다. 직접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피지컬 AI 미리 선점 차원에 대한 용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지금 프리에산 아까 2, 3% 정도 밀리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요. 지금 11만 4,5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그냥 딱 지정가적 리스크로 밀렸던 부분을 이제 목표가로 딱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8,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봤고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매니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픽해서 대형주 쪽에 하나, 또 나만의 픽 하나 이렇게 좀 짜려고 하고 있는데 그 픽도 제시해 주시기 전에 이 뉴스 한번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미국 정부가 AI 칩 통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이걸 제끼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제 관세가 안 되니까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걸까요? 이러면 우리 K반도체는 어떤 영향을 좀 보게 될까요? 뭐 사실 뭐 미국,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어떤 이 반도체 관련된 규제에 대한 대상은 결국에 중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단 똑같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관세와 환급과 관련된 뭐 목리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이 중국에 대한 정상회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거에 대한 압박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요즘에 국내 증시의 제일 큰 화두는 결국에 ETF거든요. 그러면 ETF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 이 미국의 어떤 중국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뭐 이게 뭐 다른 국가들도 대비해서 뭐 이런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린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빼고서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발언보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더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프리장에서도 보시더라도 지금 일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 뭐 유가의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초반에 시장에 받아들이는 민감도 자체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에는 업황 따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 2% 정도의 조정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애초에 지금 이 외국인들의 이 머니 무브먼트, 이 자금의 이동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약간 대형주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은 완전히 갔고요. 네, 그쪽으로 완벽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는 비싸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 약간 대형주 단에서 소형주 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자금으로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수익률 싸움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쪽이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요즘에 ETF 쪽 관련된 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합니다. 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40% 가깝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지금 ETF 쪽에 대한 이 수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사실 그거를 국한적으로 뭐 반도체에 제한하기보다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지만 이제 액티브 펀드 ETF도 온다고 하니까 이제 2차 진입이 있습니다. 소부장에 있어서요. 우리 김태훈 매니저의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좀 약간 픽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두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많이 오른 것. 그래도 수급 좋고 외국인 오면 더 오를 수 있는 뭐 대형주, 소부장의 대형주와 하나와 태윤 매니저만의 좀 탐나는 종목, 숨겨둔 종목 두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첫 번째는 리노공업이라는 역시 뭐 지금 현재 1위죠. 네, 대장이죠.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률도 거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 동안에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보다 저는 못 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좀 우량주로서의 그 가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는 못 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휴머노이드 수혜 쪽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리노핀이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메인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같은 경우에도 이 센서,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이 메인 SoC 외에도 수많은 센서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동차급의 높은 신뢰성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거 다 그렇게 검사해야 되니까. 됐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 고신뢰성에 대한 테스트 소켓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도 이나노 쪽에 대한 공정 도입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면서 또 요거에 대한 또 검증, 이 신규 칩에 대한 검증용에 대한 이 R&D 소켓 물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한 거를 지금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원익 IPS, 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업별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어떤 소부장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애들만 안에서만 공략을 하셔도 이 기업들 숫자만 보시더라도 벌써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와, 근데 한솔 케미칼이 저렇게 많았나요? 저건 히든 카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숨겨진 종목을 찾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알려진 종목들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3월 10일부터 이제 삼성 액티브 운용과 그리고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그 액티브 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었을 그게 때 큽니다. 결국에는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에 대한 논리로 접근을 해보시고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부담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격이 높지는 않으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이 안에서 트레이딩하셔도 저는 충분히 올해 좀 수익을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망주가 또 있다면은요. 이제 리노공업은 정말 뭐 널리 알려진 정평이 높은 소부장이고 오히려 좀 못 간 종목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뭐 증착 그럼요. 쪽에서는 원익 IPS나 또는 테스, 유진테크,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나마 덜간에 찾는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약간 오사트 기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결국에 요즘에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4분기부터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엑시노스 2600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었을 때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좀 이런 이 기존의 스냅드래곤이나 이거와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또 엑시노스의 성능 자체도 또 꽤나 괜찮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어서 결국에 뭐 엑시노스 2600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단독 기사였기는 했지만 뭐 테슬라의 AI 6 칩과
관련된 뭐 2배, 뭐 조금 더 늘려달라 약간 이런 요구가 있었던 만큼 결국에 조금 그나마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좀 최근에 조금 눌려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이 후공정 쪽에서 오사트 쪽에서는 뭐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도 좋고요. 사실 뭐 두산 테스나뿐만 아니라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있죠. 같이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 뭐 외주업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는 상대적으로 안 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 여기까지 온다. 이렇게 파운드리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두산 테스나도 한번 덜 올랐으니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준호 매니저의 픽 2개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장에서 하나 꼽고요.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만의 픽 하나 꼽죠. 소부장 2개입니다. 일단 뭐 시장의 주도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ETF 편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소케미칼 최근에 한번 소개를 깜짝 놀랐어요. 해드리기도 네. 했었었는데 이제 프리커서랑 과사수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세 번째는 사실 리노공업이에요. 코스닥 대장주이기도 한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오테크닉스 결국 이제 코스닥의 3등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1등이 이제 리노공업이고 2등이 원익 IPS 그리고 이제 3등이 이오테크닉스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 마커 관련해서 뭐 압도적인 글로벌 1등 기업이고 거기다가 또 레이저 어닐링 장비와 커팅 장비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해가 또 올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을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 뭐 TSMC의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코스닥 액티브 또 이제 반도체 ETF가 10일 날 또 이제 상장을 하기 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에 따른 수혜도 결국 이제 코스닥 3위인 이오테크닉스가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오테크닉스의 하락이 딱 이틀 전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빠른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저 마커에 대한 탄탄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그 외에 지금 어닐링 장비와 또 커팅 장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코스닥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일단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네. 유망주를 본다고 그렇죠. 탑코스. 했을 때는 일단 뭐 우리가 웬만한 코스닥 시총 상위와 ETF 편입된 종목들은 다 아니까 그래도 이제 코스피 소형주에서 해성 DS 코스피? 맞습니다. 아, 코스피 예? 소형주에서 해성 DS라는 기업 리드프레임 관련해서 글로벌 1등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고사층 기판 관련된 좀 수요도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DDR4에서 DDR5 전환 과정에서 약간은 그게 지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성 DS가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결국 이제 DDR5 전환 과정에서 기판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결국 이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세 자릿수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특히나 또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기업에 일제히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해성 DS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리드프레임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피지컬 AI 수혜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성 DS가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잘 가던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했고요.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결국 이제 올해 세 자릿수 폭발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적으로 DDR5 전환으로 따른 기판 수요가 지금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해성 DS는 다시 저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유망 종목으로 해성 DS를 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는 코스피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주. 불구하고 이제 유망주로 소부장으로 봐주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음 주에 삼성운용과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네.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출시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지금 자금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돈 들어가면 그냥 뿌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수급도 미리 선점하는 이야기 계속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이 너무 뻔하죠. 소부장 그리고 방산들 가고 있고 해운들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정도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와중에 바이오 쪽을 한번 볼게요. 바이오의 질문도 아까 전에서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바이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지노믹스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짱원님이었었죠. 알지노믹스 궁금합니다. 지금 바이오가 다 힘든 와중에 그래도 알지노믹스가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업 분석과 함께 주가 분석도 해주시죠. 네. 네, 어제 알지노믹스 물론 뭐라 그럴까요? 어제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이제 터치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에스티팜이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이 RNA 치료제 시장 또는 RNA 기반에 있는 그 기업들 자체를 주목을 해보셔야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조만간에 있을 AACR, 이 미국 아마키에서 이 RG001이라는 이 간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또 임상에 대한 또 구두 발표 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또 AACR 어떤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RNA 치료제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릭스의 주가 흐름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알지노믹스도 이제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뭐 코스닥 150이나 추후에 어떤 정기 편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기준일 대비해서 평가하는 기준일 대비해서 아직까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부터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편입이 될 가능성, 지금 현재 정도의 시가총액과 이 흐름들을 본다면은 추후에 그렇죠. 어떤 편입에 대한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기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 추후에 어떤 정기 편입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RNA 쪽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이 글로벌 이 바이오 산업 내에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꼭 보셔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노믹스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다지면서 거래가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애초에 뭐라 그럴까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애초에 뭐 3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라고 이미 봤었고 뭐 4월 달 마찬가지고 물론 6월 달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뒤로 밀렸지만 애초에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은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들이 뒤로 밀리더라도 그 영향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좀 무관하다.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기대감 자체가 반영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번에 간암 데이터, 특히나 이번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후기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 노바티스가 이 어비리티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네. 함으로써 또 그 후기 임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RNA 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FDA 쪽에 관련된 부분들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와주게 됐었을 때는 저는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섹터가 쉬어갈 때도 고개 드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어떤 기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도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지노믹스까지 분석해드렸고요. 우리 태윤 매니저는 바이오 쪽에서 이 RNA 치료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ADC가 그랬던 것처럼 또 GLP-1 유사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 이게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세 종목 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알지노믹스 있었고요. 네. 비만 치료제로 RNA 쓰는 올릭스가 있고 네. 우리 일발 종목이도 했던 에스팜 이렇게 이제 세 개 정도면 네. 될까요? 네, 이 정도로? 에스팜 조금 뭐. 추가 설명을 또 일발이어가지고 에스팜 저희 내일 그래요. 또 한번 가도록 하고 이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늘 하셨으니까 여기 포트를 좀 짜 주시도록 하고 짧게 이거 한 종목 가고 우리 태연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지금 네. SK 이터닉스가 11%고 또 전반적으로 신재생들 좀 하나솔 좀 등등 나오고 있는데 유가에서 그나마 좀 새로운 트렌드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또 움직이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수급이 좀 반사 수혜로 좀 수혜를 받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순환매 차원의 어떤 상승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유가 폭등에 따른 어떤 이제 반사 수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제 주가 상승폭이 큰데 결국 이제 SK 그룹 차원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법인을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적용되지 않나라고 좀 두 보고 가지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개별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ESS 쪽도 국내에서는 이제 매출이 또 1등인 기업이 또 SK 이터닉스라 결국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마무리되고 나면은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오늘 유가 급등에 따른 좀 반사 수혜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등했는데 또 이터닉스는 신재생 플러스 또 SK 디스커버리죠. 맞습니다. 지분 양도 매각하는 이슈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태윤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발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입니까 아니면은 대형입니까? 네, 소부장으로 소부장으로 오늘은 가야죠. 접근을 할 네. 거고요. 자, 우선은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TCK라는 기업을 자,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낸드 쪽, 특히나 기업용 SSD 쪽 관련된 부분들 뭐 수요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붙을 수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SRC 이제 링 판매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포커스에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에는 뭐 AI나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특히나 또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기기가 계속해서 이제 급격한 수요가 이제 증가됐었을 때 결국에는 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낸드 쪽, 이 ESSD에 대한 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낸드 생산 시에 이제 핵심 공정인 또 식각 공정에서 또 SRC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는 또 애칭의 이 챔버 내부를 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애칭 속도를 균일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요가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9세대 낸드 쪽 관련된 이제 양산에 본격화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이 고순도 SRC의 링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좀 많은 기업들이 또 증설이나 또 전환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줍니다. 보통 증설 또는 어떤 새로운 투자나 아니면 전환 투자 이야기 나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애프터마켓 쪽보다는 비포마켓 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 한다면 우리가 보통 뭐 KNJ나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TCK 같은 경우에는 이 비포마켓 쪽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부터 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률이 오히려 D램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AI 서버나 그리고 아니면 ESSD 쪽에 대한 어떤 이 신규 고수요초가 앞으로 증가하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 이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또 공급 확대는 생산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네.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환 투자와 낸드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을 9세대로 넘어갔었을 때 거의 300대나 가깝게 상당히 적중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바로 맞아야 됩니다. 맞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이 소모품에 대한 어떤 이 SRC 링에 대한 교체가 더욱더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포커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련해서 뭐 하나머트리얼즈나 아니면은 또 뭐 어니QNC 같은 그런 낸드의 이 9세대 본격 양산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던 부분들도 이런 흐름들이라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뭐 TC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물론 최근에 이 이틀 동안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메꾸고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 이틀 동안의 하락세를 어제 이미 다 마무리 짓고 오히려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프리장에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TCK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ETF 쪽에 대한 이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 우선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끌고 갈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가격 전략 예, 바로 뭐 말씀드려. 키옥시아나 아까 그 샌디스크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거기도 좀 증설하나요? 지금 네, 랜드 증설은 저희가 좀 약간 낯설어서 네. 거기를 미리 노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뭐 예. 키옥시아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증설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네. 이쪽에서도 증설을 했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TCK의 SRC 링에 대한 링이 필요하죠. 수요는 네.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전환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소모품 쪽에서 특히나 비포마켓 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 강도가 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은 저는 신고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30만 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훈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TCK입니다. 기존 소부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낸드 쪽에 들어가는 SIC 링이라는 뭐 부품이라고 할까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소모품을 돼요. 만드는 이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낸드 증설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속속 확장 증설을 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패턴도 맞춰 주셨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는 LG전자. LG전자. 네. 다음 주 화요일 노란 공투법 공투법 미리 가보자.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